자, 이제 미적분 2의 두 번째 대단원 삼각함수의 첫 번째 삼각함수에 대한 얘기를 설명을 할 텐데 한 두 개로 나눌 건데 오늘은 그 중에 한 가지 아주 간단한 얘기부터 일단 설명을 좀 할게요. 자, 우리가 지금 하는 게 삼각비 기억나지? 사인, 코사인, 탄젠트? 삼각비. 그거에 이제 좀 약간 발전된 형태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 근데 우리가 이제 삼각비라는 게 알겠지만 어떤 닮은 직각 삼각형 사이에서는 사실 뭐 요거분의 요거나 아니면 좀 더 확장해서 이렇게 선 내리면은 뭐 이거분의 이거나 어차피 같은 각에 대한 사인 값들은 사실 삼각형의 모양에 상관이 없이 일정해. 그러니까 사실은 그래서 삼각비라는 것 자체가 뭐에 의존을 하게 되냐면 이 각도에 사실 의존을 한다. 그래서 오늘 일단 이 앞에 있는 삼각함수의 첫 번째 파트는 뭐냐면 그 각에 대한 얘기부터 한번 다시 시작을 한번 해보려고 해.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각을 계산을 할 때 한 바퀴 이렇게 돌아가는 걸 360도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나와 있는 내용부터 한번 밑줄 쳐서 갈게. 자, 시초선이라는 문에 밑줄 쳐주고 이건 바로 뭐냐? 각의 기준이 되는 선이야. 그래서 우리는 보통 어떻게 사용하냐? X축의 양의 방향 얘를 각도의 기준이 되는 시초선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좌표평면이 있었어. 좌표평면이 이게 X축이 있고 여기 Y축이 있고 이렇게 있는데 그러니까 각도의 기준 축이 좀 필요했고 그러니까 수직선도 0이라고 한 놈이 중요한 것처럼 자, 각의 기준이 되고 X축의 양의 방향. 그러니까 즉 원점에서 출발해서 X축의 양의 방향으로 가는 이 방향을 각도의 기준. 그러니까 여기를 0이라고 하는 각도의 기준점으로 설정을 한번 해보려고 해. 그러니까 여기 나는 동경. 동경은 바로 뭐냐면 이제 각도를 나타내는 이제 반직선을 얘기하게 되는데 이게 반직선이 뭔지 혹시 아니? 직선은 길이가 양쪽으로 무한인 이렇게 쫙 가는 걸 이제 직선이라 하는 거고 양쪽 끝이 선분 딱 결정돼 있어. 이건 선분이라고 하는 거고 한쪽은 고정되고 한쪽으로만 쫙 가는 거. 요걸 이제 반직선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예를 기준으로 얘들은 어떤 반직선이 각도를 나타내는 이런 반직선을 우리는 동경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자,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는 일반각이라고 하는 개념 바로 무슨 말이냐면 자, 각도의 방향은요. 잘 들어. 이 식의 반대 방향을 플러스 방향이라고 얘기해. 플러스 방향. 그러니까 우리 수직선도 0이라는 점을 기준으로 오른쪽 방향이 플러스고 왼쪽 방향이 마이너스잖아. 그제? 그러니까 각도도 X축의 양의 방향을 기준으로 해서 이쪽 방향을 플러스 방향이라 하고 이쪽 방향을 마이너스 방향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 Y축의 양의 방향은 90도인 거야. 90도. X축의 음의 방향은 180도. 그 다음에 Y축의 음의 방향은 270도. 그럼 돌아오면 360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만약에 내가 이 각도를 쟀더니 그 각도가 40도였다. 그러면 이 각은 40도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한 바퀴 360도 돌고 나서 40도로 왔을 수도 있는 거고 이해가 나타나는 각이 그러니까 40도를 나타낼 수도 있지만 한 바퀴를 돌아서 360도 더하기 40도를 나타낼 수도 있는 거고 두 바퀴를 돌아서 720도 더하기 40도를 나타낼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의 공경이 하나의 각만을 얘기하진 않는다는 거야. 자, 그래서 만약에 어떤 각이 X축과 이루는 각도의 크기를 알파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이 각이 나타내는 실제 각은요. 알파가 아니라 이렇게 360 곱하기 이거 뭡니까? 몇 바퀴인가를 돌고 나서 알파를 나타내고 있구나.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을 우리는 바로 뭐라? 일반각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 대단한 건 아니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 어떤 각이 어떤 반직선이 하나의 방향을 지시하고 있다 해서 이게 70도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 바퀴 돌고 70도일 수도 있고 두 바퀴 돌고 70도이다. 뭐 이런 얘기를 일단 하고 있는 거야. 자, 두 번째 이제 뭐냐면 호도법이라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각도를 나타내는데 몇 도, 몇 도라는 표현을 쓰지 않아요. 자, 새로운 각을 지금도 정의를 할 건데 중요한 거니까 믿으셔.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에서 길이가 R인 호에 대한 중심각의 크기를 바로 뭐라 하냐? 1이라고 이렇게 얘기해. 라디안은 처음에 좀 헷갈려는 친구들 때문에 쓰는 표현이긴 한데 실제로 라디안이라는 표현 잘 쓰지 않습니다. 자, 1야. 니네 혹시 옛날에 기억나? 그 중학교 때 왜 각도 관련된 문제 풀 때 20도가 정답인데 니네가 왜 20이라고 하면 선생님 이거 안 썼다고 막 틀리게 했던 거 기억나니? 중학교 선생님이? 20하고 20도는 분명히 엄청나게 다른 각이야. 다시 한번 얘기할게. 어떤 부채꼴이 있는데 반지름의 길이하고 호의 길이가 같은 이 각이 있을 거예요. 그제? 요 각을 뭐라고 부른다? 이제부터 1이라고 하는 각도로 부를 거야.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반지름의 길이와
호의 길이의 비율 그걸로써 새롭게 이제 각도를 정의를 해보려고 하는 거지.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 자, 반지름의 길이가 6인데 부채꼴을 그렸다? 근데 호의 길이도 6이야. 그럼 이 각을 우리는 뭐로 본다고? 이제 1이라는 각으로 부르기로 시작하는 거야. 새로운 각도를 부르는 방법. 이 호도법이라는 게 호가 이제 부를 호, 각도를 새롭게 부르는 법에 대해서 지금 배우고 있는 중이거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만약에 중심각의 크기가 6인데 중심각 크기 6이래. 자, 반지름의 길이가 6인데 만약에 호의 길이가 3이야. 그럼 요거의 각은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면 될까? 얘의 각은 뭐라고 표현하면 될까? 응? 자, 우리가 왜 호의 길이의 중심각 크기는 비례한다고 그랬습니까? 2분의 1이라 하면 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새롭게 각도를 어떻게 부르려고 한다고? 반지름의 길이에 대한 호의 길이의 비율로서 새롭게 각도를 정의하는 거야. 이걸 배우고 난 다음부터는 더 이상 몇 도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아. 자, 그럼 한번 또 예를 한번 들어볼게. 자, 내가 중심각의 크기가 반지름의 길이가 6인데 요렇게 했어. 이번에 여기 길이가 얼마냐면 11에 그럼 여기 각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면 될까요? 2라고 부르면 되겠지. 자, 이제 중요한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자, 중요한 얘기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 자, 이제 새로운 각도를 배우니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거랑 새로운 각도 사이의 그 관계를 좀 확인해 봐야 되는데 생각해봐. 반지름의 길이가 6인 반원을 그리면 이 호의 길이가 얼마가 나오냐면 6파이가 나오게 된단 말이야. 6파이. 그잖아? 지름 곱하기 3.14 파이 한 다음에 반토막 해야 되니까 6파이거든? 그럼 여기 각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면 될까요? 같은 원리야? 뭐라고 부르면 돼? 파이라고 부르면 되는 거야. 그래서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 게 자, 우리가 여태까지 사용했었던 그 파이라고 하는 그 각이 그러니까 180도라는 각이 바로 뭐하고 일치한다? 파이와 일치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각도하고 지금 우리가 하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뭐라면 60분법이라 해. 한 바퀴 돌린 걸 360등분해서 하나하나를 1도, 2도, 3도로 하는 그렇게 각도를 부르는 법을 60분법이라 하고 지금처럼 반지름의 길이와 호의 길이의 비율을 가지고 각도를 나타내는 법을 호도법이라고 얘기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 17년, 8년 동안 살아오면서 맨날 몇 도 불렀던 그 180도가 사실은 숫자로 바꿔주면 뭐가 된다? 파이가 되게 된다는 걸 기억해 두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니네가 기억해 둘게 1라디안. 여기 넘어가면 파이라는 각도가 180도다. 뭐 이렇게 기억해 주면 돼. 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렇게 새롭게 각도를 배우는 법을 호도법. 그리고 우리가 몇 도 맨날 니네 어렸을 때 초딩 중딩 때 했던 이 방법을 60분법이라 하는데 호도법과 60분법의 관계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야, 그러면 이거 잠깐 볼게. 1은 파이분의 180도인데 파이가 대략 3.14야. 이게 만약에 3이면 얘가 60도가 될 텐데 3보다 조금 큰 수로 나누니 얘는 60도보다 조금 작은 각도가 나오게 되고 1이라는 각도는 우리가 알고 있는 각도로 하면 이제 무리수로 나눌 수밖에 없는데 약 57도 정도 된다라고 알려져 있어. 1이라는 각도는 1이라는 각도. 반지름의 길이하고 호의 길이가 같아지는 이 중심각 1은 우리가 여태까지 했던 60분법으로 보면 약 한 57도 정도 된다는 게 좀 알려져 있으니까 이것도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아. 같이 하고도 옆에다. 여기다 1이란 놈이 바로 뭐다? 약 57도 정도 된다라는 것도 체크해 둘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걸 새롭게 배우는 건 아니고 새로운 각도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야. 각도를 부르는 방법. 근데 이걸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 사실은 나중에 이거 뭐 미분적분 할 때 사실은 이게 이 도라는 개념 자체가 어떤 정도를 나타내는 단위이기 때문에 미분할 수가 없어 사실은. 그래서 무차원의 무개념, 그러니까 차원이 없는 단위가 없는 어떤 각도에 대한 표현이 사실은 미분을 할 때 좀 필요하거든. 합성함수가 돼버리니까 뭐 이런 얘기하면 지금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 이렇게 각도를 표현하지 않으면 우리가 나중에 미분적분하기가 좀 힘드니 그래서 새로운 각도를 그냥 정의하는 거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를 구하는 공식 아마 기억날 거야. 여기도 같이 한번 확인해보고 정리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뭐 부채꼴이 나와있긴 나와있지만 내용이 너무 작으니까 좀 크게 부채꼴을 그려보면 자 내가 반지름의 길이가 R인 부채꼴인데 그 중심각의 크기를 보통 세타라고 보통 표현을 하고 그래서 호의 길이를 L이라 하고 얘의 넓이를 S라 해서 요 내용을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 니네 중딩 때까지 그러니까 솔직히 바로 이 전까지
부채꼴의 호의 길이를 구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 어떻게 했냐. 완벽한 원의 둘레가 2파이r이었는데 전체 360도 중에서 중심각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함으로써 우리는 부채꼴의 호의 길이를 계산했다. 근데 180도가 파이니 당연히 360도는 뭐가 되고 2파이라는 놈이 되게 되고 여기는 2파이랑 약분이 되니까 L을 구하는 공식이 뭘로 나오게 되냐면 R세타다라는 공식이 이렇게 나오게 된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해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를 몇 도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파이, 2파이 이렇게 우리가 지금 하는 라디안으로 표시하게 되면 중심각의 크기와 반지름의 길이를 곱하면 바로 뭐가 된다? 호의 길이가 되게 된다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좀 불편해. 선생님 이게 편한데요? 근데 어차피 니네가 이제 이렇게 다 해야 되니까 꼭 이렇게 기억해 두시고 예를 하나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예전에 부채꼴이 있는데 반지름의 길이가 4고 중심각이 60도인 경우에 호의 길이를 구하세요 라는 문제가 나오면 물론 내가 이렇게 설명해도 니네는 옛날 방법이 지금 더 아마 떠오를 거야. 연습을 해야 돼. 자, 180도가 파이래. 그럼 60도는 얼마일까요? 60도. 180도의 3분의 1이니 3분의 파이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지? 그 호의 길이 어떻게 구한다고? 아, 그냥 얘랑 곱해서 바로 3분의 4파이가 이 부채꼴의 호의 길이다 라고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 자,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어떻게 한다고? 중심각의 크기하고 반지름의 길이를 곱해주면 바로 내가 원하는 호의 길이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오게 되게 된다. 그러니까 넓이는 어떻게 넓이? 자, 우리가 부채꼴의 넓이 구하는 공식이 어떻게 되냐면 파이 r 제곱이라는 전체 원의 넓이에서 또 마찬가지로 360도 중에 중심각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서 우리가 또 부채꼴의 넓이를 계산했어. 근데 여기는 360도가 2파이라며 그럼 파이 약분이 되잖아, 그지? 걔는 어떻게 해? 2분의 1 곱하기 r 제곱의 세타라고 하는 자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이 하나 또 나오게 되고 근데 사실은 얘가 뭐냐면 2분의 1 곱하기 r 곱하기 r 곱하기 세타인데 방금 전에 r 세타라는 이놈이 L이라고 지금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도 하나 2분의 1 RL. 니네 혹시 기억나나 모르겠지만 중학교 때 선생님들이 왜 얘랑 곱한 다음에 반으로 나누면 부채꼴의 넓이 된다는 거 아마 중학교 때 선생님이 설명해 준 선생님이 계실 거야. 학교 내신 잘 보려고 이게 일종의 공식처럼 얘랑 곱한 다음에 반으로 나누면 요거 넓이 나오지롱. 이렇게 하면 설명한 선생님도 있었거든. 그러니까 넓이가 얼마다? 얘랑 곱하고 반지름의 길이와 호의 길이를 곱한 다음에 반으로 나눈 얘랑 곱하면 3분의 16파인데 반으로 나눠준 3분의 8파이가 바로 이 부채꼴의 넓이가 되게 된다. 까지 일단 정리해 둘 수 있도록 할게. 여기다가 예제랑 같이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공식이 나온 거야. 중심각의 크기랑 반지름을 곱하면 바로 넓이가 되게 되고 호의 길이가 되고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은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된다 라고 하는 새로운 공식을 배웠으니 계속 몇 도에 이제 얽매여 있으면 안 돼. 반드시 해줘야 돼. 파이는 180도라는 거. 180도가 파이가 된다는 거. 그러니까 니네 옛날에 왜 중학교 때 이런 거 하지 않냐? R이 뭐 90도네 이런 거 배우지 않니? 중학교 때? R이 90도? 이런 거 배운 적 있어? 그럼 2분의 R은 몇 도냐? 45도. 뭐 그런 거랑 똑같은 거라 보면 돼. 파이가 180도라는 거. 그것만 좀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오늘 일단 뭐 설명할 내용들은 이런 아주 기본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한 8가지 문제만 좀 설명을 할 테니까 뒤로 넘어가서 1번부터 문제 풀이를 좀 볼게. 자, 다음 시간에 배운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자, 오늘은 일단 워밍업 생각하면서 뭐 이런 것들을 다루겠구나 라는 워밍업 정도로 봐주시면 됩니다. 자, 뒤로 넘어가서 대표제 1번 너무나 간단하죠? 자, 호도법을 나타낸 각을 60분법으로 또 60분법 나타낸 걸 호도법으로 바꿨을 때 옳게 정해진 걸 골라달라 뭐 이런 얘기인데 야, 기억 보면은 파이가 여기 봐 파이가 360도니 이게 말이 안 되죠. 그죠? 파이가 360도. 왜? 파이는 180도거든. 180도가 파이거든. 그러니까 요걸 기준으로 바꿔줘야 되는 거거든. 여기 볼까? 넘어가 봐. 그럼 파이가 180도다. 맞지? 그래서 니은에 나오는 말은 맞는 말이고. 자, 양변에 마이너스 곱한 다음에 넘어가면 파이가 180도. 오케이. 그리고 또 이제 올바르게 바꾼 거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얘네 크로스로 곱하죠? 그럼 파이가 몇 도가 됩니까? 360도냐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야. 크로스로 곱하면. 그러니까 이것도 당연히 틀린 말이 될 것이고. 미안. 그래. 파이가 180도란 말 맞는 말이 되고 그럼 넘어가면 파이가 90도가 있으니까 틀린 말이 되고. 장난하나? 미적분투, 그제? 자, 그래서 니은, 디귿, 미음이라는 세 개가 옳게
바꾼 거다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쉽죠? 아직까진? 두 번째 문제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390도와 동경 각도를 나타내는 반직선이 일치하는 것은 과연 일치하지 않는 것. 일치하지 않는 것의 개수는 과연 몇 개냐라는 걸 물어보는 문제인데 우리 한번 390도를 한번 표현해볼까? 한 바퀴가 몇 도니? 360도죠. 그럼 얘도 각도를 기준으로 이쪽 방향이 지금 기준이 되는 거니까 한 바퀴 돌아 360도 간 다음에 30도만큼 더 간 거. 이게 바로 390도를 나타내는 반직선인 390도의 동경이 됩니다. 그럼 남아있는 저놈들을 한번 각도 계산해볼까? 야, 이거 360도 하기 얼마라고 표현할 수 있니? 360도 하기 390도니? 그래서 사실 750도라는 건 지금 있는 390도에서 사실 한 바퀴를 더 돌면 몇 도가 돼? 750도가 되니까 그럼 이제 360도나 750도나 390도나 30도나 다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으니 그러니까 750도는 390도하고 같은 곳을 바라보는 동경이 되겠죠. 그러니까 같지 않은 걸 골라달라 했으니까 여기선 기억은 해당하지가 않겠네. 같지 않은 걸 골라달라 했으니까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는 각도를 구해야 자, 360 빼볼까? 360도 더하기 330도를 할 수 있어서 690도는 어디를 나타내느냐? 한 바퀴를 돌고 또 한 바퀴 돌면 700이 거기서 30도만큼 모자라니까 밑으로 30도만큼 내려온 여기가 바로 690도가 될 것이고 390도와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는 각도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이거 한꺼번에 720 빼볼까? 야, 이건 720 또 더하기 710도야. 두 바퀴 돌고 네 바퀴 돈 거에서 10도가 모자라. 그럼 이거는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네 바퀴 돈 다음에 10도만큼 내려온 자 1410도는 여기를 지금 현재 바라보고 있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390도하고 같은 곳을 바라보는 게 아니니까 이것도 해당하는 놈이 된다. 자, 마이너스 330도. 음수 처음 나왔다. 야, 이쪽 방향으로 330도 가면은 일치하겠죠? 390도랑? 그지? 그래서 얘도 일단 이 문제의 정답에 해당하지 않겠다. 왜냐면 390도와 같은 곳을 바라보니까. 자, 마지막 마이너스 390도. 다르죠? 390도하고 마이너스 390도는 다르지. 전혀 반대인 이쪽 방향을 바라보고 있을 테니까 그래서 해당하는 건 니은, 지긋, 미음 정도가 390도와 같은 각을 바라보는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 각도이다. 동경이 일치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돼. 다시 한번 X축의 양방향이 기준 방향이고 올라가는 방향이 플러스 방향, 시계 방향이 마이너스 방향이다. 이거는 각도를 결정한 사람이 정해 놓은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따라 주시면 돼. 되겠지? 되겠지? 자, 3번 문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까지도 좀 무난무난한 문제. 자, 니네 이 문제를 보면은 그래 정리할 시간 좀 줄게. 자, 세타가 2, 4분면의 각이면은 니네가 머릿속에 그 생각을 한단 말이야. 90도보다 크고 여기 봐봐. 90도와 180도 사이가 2, 4분면이니 그럼 반으로 나누면은 45도와 90도 사이가 되게 되고 그럼 당연히 1, 4분면 아니겠냐? 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바로 니네가 일반각의 개념이 헷갈렸을 때 생기게 되는 오류야. 어떤 각도가 2, 4분면에 바라보고 있다는 건 이게 사실은 한 바퀴를 돌고 2, 4분면을 바라보며 놓여 있는 걸 수도 있고 두 바퀴를 돈 다음에 사실은 2, 4분면에 놓여 있는 각도일 수 있는데 니네가 2, 4분면을 그러면 그냥 돌지 않고 그냥 90도하고 180도 사이에 있다는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실은 세타가 2, 4분면에 있는 각도다. 그림으로 표현하면 세타가 지금 현재 어느 방향? 자, 2, 4면 이쪽을 지금 현재 바라보고 있는 각도고 그럼 이 각도는 물론 90도보다 크고 180도보다 작긴 작은데 문제는 뭐냐? 몇 바퀴를 돌았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몇 바퀴인가를 돌고 나서 90도와 자, 또 몇 바퀴인가를 돌고 나서 180도 사이에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줘요. 자, 그래서 세타가 2, 4분면의 각이다 라는 말은 그냥 90도하고 180도가 아니라 몇 바퀴가 돈 다음에 90도와 180도가 있다. 자, 요렇게 얘기해 주는 것이 이제 옳겠다. 괜찮겠냐? 자, 그러면 양변 2로 나눠볼까? 2분의 세타는 어떤 범위를 갖는지? 자, 양변 2로 나눠주면 선생님 2로 나눠볼게요. 자, 180도 곱하기 n 플러스 45도 2분의 세타는
자, 180도 곱하기 n 플러스 90도. 그래서 이제 n 대신에 몇 가지 숫자를 한번 집어넣어 보도록 할 거야. 정수를 이제 집어넣어 보도록 할 거야. 야, 봐봐. n 대신에 0 대입하면 45도와 90도 사이야. n 대신에 0을 대입하면은 45도와 90도 사이에는 여기가 n 대신에 0을 대입했을 때 이 각도가 존재하는 범위다 라고 봐주면 되고, n 대신에 1 넣어볼까요? n 대신에 1 넣으면 225도, 그리고 n 대신에 1 넣으면 270도. 그 270도면 90도, 180도, 270도. 여기 270도, 여기 270도, 여기 180도. 그럼 얘랑 평균이 225거든. 그래서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이 각도가 225도인데, 자, n 대신에 1 집어넣어 봤더니 225도하고 270도 사이라 해서 만약에 n값이 1이잖아. 그럼 2분의 사탄은 어디에? 여기에 있을 수도 있는 거야. 근데 n 대신에 2 집어넣어 볼까요? n 대신에 2 넣으면 한 바퀴 도네? 결국에 45도와 90도가 사이게 되네. 그러니까 n 대신에 3 대입하면 다시 2 대입하면 다시 여기고, n 대신에 3 대입하면 다시 여기니까, 자, 모든 정수 다 집어넣을 필요 없이 2분의 세타가 있는 범위는 여기 아니면 여기겠구나. 그 정답은 1, 4분면 아니면 3, 4분면에 그 각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다. 자, 2, 4분면이라 해서 그게 그냥 90도하고 180도 사이 각이 아니라 몇 바퀴인가를 돌고 나서 90도, 몇 바퀴를 돌고 나서 180도 사이다 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각도를 보는 범위다. 자, 이게 우리가 360도 한 바퀴 돈다 그러죠, 그죠? 한 바퀴 돌면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일반적인 수직선은 커지면 계속 그냥 커지고 작아지면 계속 작아지는데, 이 각도라는 놈은 일정한 주기를 가지고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된다는 그런 부분들이 좀 중요한 내용이 되겠다. 자, 여기까지가 3번에 나와 있는 내용이 됩니다. 자, n 대신에 1 넣어보고 2 넣어보고 3 넣어보고. 자, 4번 유형 문제를 좀 보도록 할 텐데, 자, 4번. 오늘 우리가 할 유형이 몇 번까지냐면 뭐 8번 유형 정도까지 거야. 8번 유형 정도까지. 몇 개 안 남았어요. 자, 두 동경의 위치 관계에 대한 얘기를 설명해 볼 텐데, 이 위치 관계라는 게 뭐냐면, 예전에 니네 뭐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그럼 원과 직선이 놓여 있는 모양이 뭐 이렇게도 되고 뭐 만나기도 하고 접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된다는 것처럼, 동경과 동경이 놓여 있는 위치 관계에 따라 우리가 몇 가지씩을 좀 외워둘 필요가 있대. 사실은 여기는 탑솔루션에 워낙 잘 정리가 돼 있어. 탑솔루션에. 탑솔루션에 나와 있지만 우리가 한번 그림으로 한번 확인해 볼 테니까, 자, 정리를 좀 해야 돼. 정리가 좀 있어요. 첫 번째, 두 동경이 일치하는 관계에 있다면, 그림상으로 보면 뭐냐면 이런 거야. 자, 너랑 나랑 같은 것을 바라보고 있는 거야. 그럼 이 둘의 각도가 진짜로 그냥 똑같은 걸까? 두 동경이 지금 같은 것을 바라보고 있는 이 상황이면 두 개 각도가 같을 수도 있겠지만 360도만큼 차이가 날 수도 있겠지? 720도만큼 차이 날 수도 있겠지? 그래서 두 동경이 일치할 조건은 바로 뭐냐면, 두 동경의 차이가 360도, 2파이만큼 차이 날 수도 있고, 파이가 180도니까 한 바퀴가 2파이야. 4파이만큼 차이 날 수도 있는 거고, 6파이만큼 차이 날 수도 있는 거니, 두 동경의 차이가 짝수파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 다시 한번 얘기할게. 자, 우리들이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다 해서 우리가 같은 각이 아니라 한 바퀴 2파이만큼 차이 날 수도 있는 거고, 4파이만큼 차이 날 수도 있는 거고, 6파이만큼 차이 날 수도 있는 거니까 두 동경이 서로 일치한다 라고 하면 차이가 짝수파이,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돼. 그럼 두 번째, 이건 정리할 시간 줄게. 서로 반대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 경우, 어떤 사람은 얘를 원점 대칭이다라고도 얘기를 해. 상황 설명 한번 해볼게. 자, X축이 있고 Y축이 있는데 어떤 상황이냐면, 내가 예를 들어 만약에 이곳을 바라보고 있는데 너는 나랑 정반대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 이런 두 동경 사이의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서로 반대 방향이야? 그럼 너랑 나랑 180도, 파이만큼 차이 날 수도 있는 거고, 너랑 나랑 파이, 2파이, 3파이만큼 차이 날 수도 있는 거고, 180도가 파이니까. 그래서 너와 나의 차이가 홀수 파이, 알파 마이너스 베타, 두 동경의 차이가 홀수 파이, 2n 더하기 1파이다 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돼. 괜찮겠니? 자, 너랑 나랑 180도 차이 날 수도 있는 거고, 반대 방향이니까 한 바퀴 돌아서 540도만큼 차이 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파이만큼 차이 날 수도 있는 거고 3파이만큼 차이 날 수도 있는 거고 5파이만큼 차이 날 수 있는 거다 라고 해서 이렇게 반대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 놈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세 번째 뭘 보냐면 자 X축의 대칭이래. 자 너와 내가 서로 X축의 대칭인 자 X축이 있고 Y축이 있는데 네가 예를 들어 만약에 이곳을 바라보고 있을 때 내가 너랑 같은 방향만큼 서로 반대편을 보이는 이쪽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 너랑 나랑 서로 X축의 대칭이 된다면 이 두 각도 사이의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예를 들어 만약에 얘가 30도라면 얘는 마이너스 30도라고 볼 수도 있지만 330도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330도. 330도. 320도 더 해봐. 690도가 될 수 있는 거야. 690도. 자, 얘랑 더하면 몇 도입니까? 360도죠? 2파이죠? 얘랑 더하면 얼마니? 720도. 4파이지? 그래서 둘이 서로 X축의 대칭이 되면 둘의 합이 얼마가 되냐면 짝수파이가 돼. 둘의 합이 짝수파이. 그러면은 네 번째 Y축의 대칭이 되면 어떻게 되냐? Y축. Y축의 대칭인 관계에 있으면 어떻게 되냐? 그림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X축이 있고 Y축이 있는 상황에서 너는 예를 들어 만약에 이렇게 진행이 돼 있고 나는 예를 들어 너랑 Y축의 대칭인 이런 형태를 띠고 있는 두 동경 사이의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어머 깜짝이야. 예를 들어 얘가 60도라고 쳐보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약간 30도니까 30도만큼 더 가면 이 각도는 몇 도가 되냐면 120도가 돼. 120도. 근데 120도라 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 한 바퀴를 돌아서 480도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한 바퀴를 또 돌아 360도 하면 얼마야? 360도 하면 840도니?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니? 맞죠? 자 그래서 이번엔 너랑 나랑 더했더니 180도 파일 수도 있는 거고 너랑 나랑 더했더니 540도 3파일 수도 있는 거고 180도의 3배. 그래서 Y축의 대칭이 되는 경우는 둘의 합이 얼마가 된다? 홀수 파이가 되게 된다 라고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됐죠? 자, 요거보다 좀 더 일반적인 상황도 있는데 그냥 요까지만 기억해 두면 될 것 같아. 이건 정리할 시간 줄게요. 정리해. 자, 일치하는 조건이고 요게 서로 반대 방향, 요게 X축의 대칭. 아, 미쳤어. X축의 대칭. 요게 이제 Y축의 대칭. 자, 이거 외에도 뭐 Y는 X, Y는 마이너스 X 있는데 그거 한번 니네가 한번 고민 한번 해봐. 다 외우긴 좀 그러니까. 자, 대칭성은 합을 가지고 생각하는 거고 그리고 일치하고 반대는 차이를 가지고 생각하는 거고. 그러니까 차이가 홀수냐 짝수냐 합이 홀수냐 짝수냐 이렇게만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아. 자, 이게 바로 두 동경의 위치 관계가 됩니다. 자, 동경과 동경이 놓여있는 그 상황에 따라 둘의 합이나 둘의 차이를 계산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대표형 4번까지 얘기가 되고. 헤이. 자, 뒤에 넘어가면 좀 아주 쉬운 내용들만 남게 돼요. 왜? 쟤 자냐? 아니지? 자, 정리해 주시고. 아이고 다리야. 이따 10시에 내려가면 아마 아니 뭐 대중교통을 타고 가는 친구도 있겠지만 보통 일요일날 밤에 일요일날은 셔틀이 운행 안 하니까 일요일 10시에 끝나고 내려가면은 이제 엄마 아빠들이 보통 이렇게 데리러 오시는 부모님들도 계시더라고. 차들이 겁나 많아요. 오늘도 왠지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 얘는 초등학교 몇 학년부터 혼자 다녔어 학교를? 좀 저학년 때 그래도 엄마가 좀 이렇게 데려다주고 그러지 않니? 초등학교? 여학생들 어때? 지수가 내년에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는데 언제까지 얘를 데려다 줘야 되나 그게 좀 데려다 주고 좀 데려오고 하는 거 한 몇 학년까지? 처음 며칠만 데려다 주고 바로 혼자. 아 그래? 처음 며칠만? 그래? 그래? 처음 며칠만? 그러니? 선생님은 딱 하루 입학식 날 딱 하루 엄마가 데려다 주고 그 다음부터는 혼자 다녔거든. 맞벌이 하시니까 어쩔 수가 없었는데 세상이 험해서 세상이 험해서. 자, 5번 문제 보도록 할게. 자, 호의 길이가 2파이고 넓이가 10파인 중심각의 그 중심각의 크기를 호도법을 이용해서 표시해달라고 했으니까 그림을 그려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 볼게. 호의 길이가 2파인데 넓이가 10파이래. 그럼 일단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반지름의 길이부터 먼저 조사를 좀 해보도록 할 텐데. 왜? 4번. 아, 4번 안 했어? 아, 문제를 안 풀었구나.
정리만 하고 그지? 멍청이. 보겠습니다. 미안해. 야, 2세타를 나타내는 놈하고 3세타를 나타내는 놈이 X축의 대칭이 된다 하니 X축의 대칭이면 둘을 더한 게 뭐가 되냐면 짝수파이가 돼줘야 되거든? 그럼 둘을 더한 얼마가? 5세타가 뭐가 되냐면 짝수파인 2n파이가 돼줘야 돼. 2n파이가 돼줘야 돼. 둘의 합이. 짝수파이. X축의 대칭이면 둘을 더한 놈이 짝수파이. 둘을 더했어. 그래서 세타는 어떤 형태를 띄워줘야 되는 거냐면 5분의 2 n파이의 형태를 띄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 이제 n 대신에 자연수를 한번 집어넣어 볼까요? 정수들을. 원래 n 대신에 0도 넣는 건데 여기서는 세타 값이 지금 현재 0보다 크다 했기 때문에 여기는 n 대신에 0을 집어넣을 필요는 없고 1부터 한번 집어넣어 보면 5분의 2파이가 될 수도 있는 거고 n 대신에 2 넣으면 5분의 4파이가 될 수도 있는 거고 n 대신에 3 넣으면 5분의 6파이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이런 형태들의 답들이 막 나올 수가 있는 거지.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건 그 세타가 0과 파이 사이에 있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으니 그 0과 파이 사이에 있는 건 꼴랑 요 두 개뿐이지 않습니까? 그죠? 얘는 파이보다 커지니까. 그래서 얘네들을 더해주세요 라고 하면 정답은 5분의 6파이다 라고 얘기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니네가 이거를 좀 외워줘야 되는 거야. 알겠지? 두동경 위치관계. 지금은 또 까먹을 거야. 나중에 시험 때 되면 누구나 다 외워. 여기는 뭐 변별력이 있는 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자, 몇 개만 외워주시면 바로 정답이 나오는 뭐 그런 부분이 되겠다. 4번이었습니다. 졸려? 조금? 자, 5번 문제를 한번 볼게 이제. 아, 그림은 그냥 둘걸. 자, 요즘 지울게. 아, 이렇게 1월 1일까지 나와서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들 나중에 분명히 보상 받을 거야. 보상 받아. 세상이 좀 약간 불공평하기도 한데 공평한 부분도 꽤 있어서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 아예 보상을 못 받진 않아. 이과 공부가 힘들어. 문과에 비해서 훨씬 힘든데 언제 내가 이과 온 게 다행이다 싶은 생각이 드냐면 대학교 졸업할 때 취업률 보면 문이과는 구별할 수 없을 정도, 그러니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취업률이 달라요. 그러니까 니네 이제 가야 되는 건데 예를 들어 니네 공대 많이 가. 어차피 이과들은 어쩔 수 없이 이제 공대를 좀 많이 갈 텐데 취업이 잘 돼요. 공대는 그나마 많이 돼. 그러니까 졸업 4년제 대학, 서울, 인서울 4년제 대학 기준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선생님 때는 좀 다르겠지만 보통 이제 취업률이 뭐 70% 이상은 돼. 그러니까 열에 한 7명은 취업이 돼요. 근데 문과는 되게 힘들지. 그러니까 문과들이 이제 보는 뭐 이게 뭐 목표가 높아서 그런지 몰라도 취업률은 이과가 뭐 비교할 수 없을 정도 높아. 그러니까 선생님은 사실은 수학을 전공하지 않았어. 사실은. 선생님은 기계공학을 전공을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수학 선생님을 좀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선생님 친구 중에 진짜 맨날 막 PC방 다니고 맨날 놀고 막 학점 거지 같은 놈 막 이런 애들 막 대기업 가더라고. 그래서 네가 어떻게 가냐? 그러니까 뭐 거기는 뭘 안 봐. 예를 들어 뭐 뭘 안 보는 뭐 회사도 있고 한데 학점을 좀 잘 안 보는 데가 두산인가가 학점을 좀 잘 안 봐서 겁나 다 두산 가더라고. 맨날 놀던 놈들 막 어떻게 해가지고 막 가더라고. 그래서 야 네가 연력학이라고 있어. 막 이렇게 엔트로피, 엔탈피 들어본 적 있니? 그런 거를 이제 좀 더 공부하는 단어인데 나한테 맨날 물어보는 이 친구 있었어요. 시닉스라고 맨날 나한테 물어봤거든. 걔 지금 뭐하냐? 두산중업 가가지고 발전소 그거 그 설계하는 그걸 일을 해. 그러니까 정말 연력하기 끝이지 어떻게 보면 발전소 못 떼워가지고 막 원자력 태워가지고 이렇게 열 흐름 해서 이렇게 하는 걸 맨날 나한테 물어봤는데 그냥 회사 가면 다 가르쳐 준다 하더라고. 회사 가면 다 가르쳐 준다 거기서. 그러니까 이제 회사 입장에서도 그거야. 아, 얘 이제 뽑아야 되는데 어차피 가르쳐야 되거든. 근데 누구를 뽑아야 가르쳤을 때가 금방금방 좀 빠릿빠릿할까? 그래 그럼 뭐 고등학교 공부 좀 했던 놈들이 그래도 좀 하지 그래도 공부하는 습관이 있으니까 좀 하지 않겠어? 그래서 이제 학점 보고 사실 뽑고 그러는 거거든. 그렇더라고. 힘들 거야 분명히 니네. 내가 왜 이과로 왔을까 그럴 거야. 근데 그거에 빛을 발하는 게 남자는 이제 군대 갔다가 27, 8살이니까 한 10년 정도 있으면 아 내가 이과 오길 잘했구나라는 걸 느끼니까 10년만 좀 버텨. 알겠지? 대학교도 공부가 엄청 빡세. 선생님 원래 경영학도 부전공을 했어. 복수 전공을 해가지고 경영학도 사실은 졸업장을 따려고 했는데 결국에 이제 경영학은 못 땄어. 그게 유행이었거든. 약간 경영학 이렇게 복수 전공하는 게 유행이어서 하려고 했는데 야 문과 완전 진짜 정말 쉬워. 정말 맨날 그냥 토론이야. 막 얘기하다가 막 보고서 쓰고 끝 맨날 그래. 근데 학교 딱 끝나잖아? 그럼 보통 이제 문과 쪽 애들은 다 놀러 나가. 근데 공대 애들은 다 독서실 그 학교 독서실 가가지고 과제 하는데 막 보면은 독서실에 99%가 다 공대생이야.
공대생만 공부해 진짜로. 겁나 짜증나. 막 쟤는 막 놀러 가는데 나도 미팅하고 막 그러고 싶은데 맨날 부과제 해야 되고 막 짜증나. 근데 한 27, 8살 되면 내가 공대를 오기를 이과를 잘했구나. 그때 가면 아마 느끼니까 10년만 버텨. 알겠지? 10년만. 금방 갑니다. 10년. 볼게요. 한숨 쉬지 마. 자, 부채꼴이 있었어. 호의 길이가 2파인데 넓이가 10파이야. 반지 이름을 모르겠어. 그럼 아까 공식 뭐라 그랬니? 얘랑 얘랑 곱한 다음에 반으로 나누면 요거 넓이 난다 했어. 얘랑 얘랑 곱한 다음에 반으로 나누면 r 곱하기 2파이 곱하기 2분의 1을 하면은 10파이가 나와야 되니까 반지 이름의 길이가 10이 되는구나. 그럼 중심각의 크기는 뭘까? 자, 얘랑 얘랑 곱하면 요거 된댔거든. 세타에다가 10을 곱하면 2파이가 되니 중심각의 크기는 5분의 파이가 되는구나. 자, 공식 두 개만 확인할게. L은 R 세타. 자, 넓이 S는 2분의 1 R 제곱 세타로 해도 되고 2분의 1 R L로 해도 되고 요거 곱한 다음에 반으로 나눠주면 부채꼴의 넓이가 나오게 된다. 뭐 5분의 2 파이면 뭐 파이가 180도니까 36도. 옛날 버전으로 하면 36도인데 이제는 이제 그런 법을 이제 쓰지 않아요. R이 20이야? 어떻게? R이 왜 20이야? 얘랑 얘랑 갖고 나면 R10 맞는 것 같은데? 맞아. 덕모, 그지? 덕모. 나대지 마. 농담이고. 농담이야? 야, 농담이야. 웃기려고 한 거야, 그냥. 웃기려고 한 건데, 이게 평소에 농담을 안 하는 사람이 하잖아? 그 애들 진심으로 받아들여. 기범쌤이 이랬어 봐. 그거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갔을 텐데. 뭐 웃기. 진짜야? 웃자고 한 얘기야. 나대지 말라고 괜히. 자,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처받는 거 아니야? 집에 가서 엄마 선생님이 나대지 말래. 그러지 마. 알겠지? 자, 보겠습니다. 야,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 최대 최소. 요거는 결론을 얘기해. 결론이요. 중심각이 2야. 2파이도 아니고 2도도 아니고 2야. 2. 왜 중심각이 2가 돼야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가 최대 최소가 되는지 설명해 주도록 할게. 자, 길이가 16인 철사로 웃지 마. 왜 웃어? 웃지 마. 자, 길이가 16인 철사로 넓이가 최대인 부채꼴을 지금 현재 만들어 보려고 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모양을 만들어야 될까 생각해 볼 건데, 일단 일반적인 부채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반지름 길이 R이고 여기 반지름 길이 R이고 여기 길이를 이제 호의 길이인 L로 놓고 일반적으로 설명할게. 만약에 둘레 길이가 2R 플러스 L로 일정하다라고 하면, 자, 넓이 한번 계산해 볼까? 부채꼴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R 곱하기 이제 L인데, 그럼 2분의 1 곱하기 R 곱하기 L 대신에 넘겨서 자, 2K 마이너스 R을 한번 집어넣어 볼게. 2차 함수의 최대 차수처럼 문제를 풀어보려고 해. 그럼 얘랑 곱하면은 마이너스 얼마가 되면 마이너스 2분의 1 R 제곱이 되고, 그 다음 얘랑 곱하면 뭐가 되냐면 KR 이렇게 돼서 대칭축이 얼마냐? 4분의 K일 때 최대를 갖게 돼. 그러니까 쉽게 왜? K-2R? 그러네. 야, 정신 나갔나 봐. 나대지 말라고 했다가 지금. 자, 볼게. 나대지 마. 자, L 보면 L은 자, K-2R이다 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R 제곱이고 얘랑 곱하면 더하기 2분의 1 KR이 돼서 대칭축이 4분의 K일 때 최대가 되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 완전 제곱식 묶어주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반지름의 길이가 전체 둘레 길이의 4분의 1. 요것도 전체 둘레 길이의 4분의 1. 그럼 얘는 전체 둘레 길이의 4분의 2. 즉 중심각 크기가 얼마일 때? 2가 될 때 둘레 길이가 일정할 때 넓이 최대되고 넓이가 일정할 때 둘레 길이가 최소가 돼. 그래서 부채꼴의 어떤 넓이나 길이에 대한 최대 최소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중심각의 크기가 2일 때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라고 이렇게 기억해 두는 것도 나쁘지 않아. 그래서 길이가 16. 뭐 답은 나왔죠? 길이가 만약에 16이라면 어떻게? 얘가 4, 얘가 4, 얘가 8인 이런 모양일 때가 바로 넓이가 최대가 되게 되고, 그럼 그때 부채꼴의 호의 길이를 구하라 했으니 8, 2 정답이다 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저는 이렇게 외우는 거 말고 그럼 수식적으로 푸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선생님 부채꼴인데
문제가 궁금한 건 호의 길이 x가 궁금한데 둘레 길이가 16이니 그럼 16에서 x를 뺐어. 그럼 16 빼기 x를 반으로 나눠서 요거 8-2분의 x 요것도 8-2분의 x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얘랑 곱해서 반으로 나눠서 진짜 이차함수의 최대체수로 문제 풀어도 상관없다. 알겠죠? 뭐 서술형제로 보일 때는 뭐 저렇게 보여주면 되겠지. 어려운 건 아니니까. 자, 이제 7번 문제하고 8번 문제 살펴보고 마무리할게. 자, 호의 길이가 6파이고 넓이가 15파인 부채꼴로 원뿔을 만들 때 이 원뿔의 부피 여기는 말 그대로 활용이라 이 문제 푼다 해서 밑에 있는 유제 문제를 잘 푸고 그런 건 아니야. 니네가 알고 있는 공식대로 잘 풀어주시면 되는데 가보겠습니다. 자, 부채꼴인데 호의 길이가 6파이고 넓이가 15파이래. 그럼 반지름의 길이가 과연 얼마일까? 또 한번 계산 한번 해보도록 하자. 2분의 1 곱하기 r 곱하기 6파이를 했더니 그 결과가 15파이가 나오게 되고 그럼 6 곱하기 r 곱하기 파이가 30파이가 되게 되고 그래서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가 된다? 5가 되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해내요. 반지름의 길이가 이제 5가 되겠구나. 근데 얘를 가지고 뭘 만든다고? 원뿔을 만든대. 그래서 원뿔을 이렇게 만들면 그죠?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아, 그죠? 분뿔이. 자, 반지름의 길이가 5인 놈으로 만들었으니까 원뿔의 모선이라고 해요, 그걸. 모선의 길이는 5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 길이가 6파이니 여기 길이도 6파이가 될 것이고, 그죠? 여기도 6파이가 될 것이고. 그래서 이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가 된다? 3이 되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자,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높이가 얼마? 4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피는 어떻게 해? 3분의 1 밑넓이 9파이에다가 높이인 4까지 곱해주게 되면 자 12파이가 바로 내가 원하는 부채꼴의 부피가 되는구나. 원뿔의 부피가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겠냐? 자, 이제 마지막 8번 문제 살펴보고 가자. 5분쯤 끝내지 뭐. 그렇게 좋아. 10분쯤 끝내면 춤추겠네. 춤추겠어. 자, 이제 삼각비에 대한 얘기를 좀 할 텐데 사인, 코사인, 탄젠트는 알지? 사인, 코사인, 탄젠트는 알지? 요거 좀 적어둘게. 우리가 실제로 삼각비에 관련된 문제를 풀다 보면은 여기 직각삼각형이고 여기 길이를 내가 만약에 알게 되는 경우에 얘하고 얘에 대한 길이를 L과 세타로 표현해야 되는 경우들이 좀 많이 나온다. 자, 요 부분에 요거를 우리가 뭐라 부른다? 사인 세타라 부르기 때문에 이 높이를 바로 L 사인 세타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 L분의 L 사인 세타가 사인 세타인 건 당연한 거니까 빗변 길이 알고 각 알면 이게 L 사인 세타라는 건 이거 좀 알아야 돼. 그 밑변의 길이 요건 어떻게 보냐? L 곱하기 자 코사인 세타다. 요 정도는 상식적으로 니네가 좀 알고 있으셔야 되고 나중에 이거 나왔는데 이거 뭐냐 그런데 뭐 그게 뭐죠? 이러면 안 돼 진짜로. 이 정도는 기본으로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직각삼각형에 이번엔 밑변의 길이가 주어지고 여기가 세타다 라고 주어지게 되면 요 길이를 우리가 뭐라 한다? L 곱하기 탄젠트 세타다. 뭐 요 정도는 니네가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분의 이거가 탄젠트 세타니까 밑변의 길이가 L이 되면 높이를 L 탄젠트 세타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 뭐 요 정도는 니네가 알고 있어야 돼. 근데 이 문제가 좀 별론 게 우리가 거기 학년인데 별로야. 이중근호 니네 모르지? 그런 게 있는 건 알아 혹시 이중근호라는 개념 자체가? 루트 안에 루트를 간단히 하는 원리를 이중근호라고 하는데 사실 이 문제는 이중근호를 이용하지 않으면 풀 수가 없어. 근데 그거 하자고 이중근호 하는 건 좀 아니고 나중에 다 코사인 15도 이런 거 하는 방법 다 배워서 뒤에 가면 뭐 코사인 15도, 뭐 코사인 75도 이런 거 구하는 방법을 나중에 다 배워요. 그러니까 지금 무리하게 막 이중근호 해서 하지 말고 그냥 요령만 알려줄게. 요령만. 자 봐봐. 자 여기 이등변 삼각형이냐? 15도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니? 근데 이 문제가 지금 원하는 건 코사인 15도이기 때문에 이 길이분의 이 두 별 이거 두 개 더한 요거분의 요거의 길이를 지금 현재 구해보려고 해. 근데 우리가 30도짜리 직각삼각형은 많이 다뤄본 거라 그 비율을 그냥 1이라 하고 요거 루트 3이라 하고 요거 2라고 해도 크게 문제 되지는 않을 거야, 그지? 왜냐면 30도짜리 어차피 비율은 아까 있지만 삼각형의 크기랑은 상관이 없다고. 각도가 몇 도냐에 따라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1, 루트 3, 2라 잡아. 여기 뭡니까? 2가 되죠. 그래서 내가 이 모선의 길이를 빗변의 길이를 L이라고 하면 이 문제가 구하고 싶은 정답은 L분의 2 플러스 루트 3을 구하려고 하는 거다.
근데 그 L은 어떻게 구한다? 피타고라스 정리로 L 제곱이 1의 제곱 더하기 자, 2 플러스 루트 3의 제곱을 통해서 계산해보면 우리가 8 더하기 4 루트 3이 나와요. 근데 이거 루트 씌우면 루트 안에 루트가 들어가는 이중근호가 되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설명하기는 적합하지 않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L값 구한 다음에 집어넣어 주시면 원래는 코사인 15도를 구할 수 있는 거다 라고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 근데 또 궁금한 사람이 있을 거야. 이거 2로 묶어잖아? 그럼 4 더하기 뭐가 되냐면 2 루트 3이 되는데 여기는 이 친구가 사실은 루트 3 더하기 1의 제곱을 한 거라고 보면 돼. 그러니까 이런 게 이중근호거든. 이게 과연 어떤 놈을 제곱한 거였을까를 추측하는. 그래서 양면에 루트 씌워서 L값이 실제로 뭐가 되냐? 루트 2 곱하기 루트 3 플러스 1이 되긴 돼요. 되긴 돼. 근데 별로 중요한 건 아니라고. 지금 교육과정에서 이제 빠졌기 때문에 이중근호는 이런 원리로 하려면 할 수는 있었다. 그래서 그거 집어넣어 주면 답이 나오긴 나와.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